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 시부인 좀 점점 복잡해지는데, 다수 채무자 관계, 여럿의 전부 유무자가 있는 경우, 보증인인 경우, 장래의 구상권 등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시부인을 하는지, 이거는 사실 실무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관제인 업무를 직접 해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교과서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럿의 전부 의무자가 있는 경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이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28조. 이는 여럿이 각각 동일한 급부 전부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부 의무자 상호 간 내부 관계가 존재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부진정 연대 채무자, 보증 채무자, 연대 보증 채무자, 중첩적 채무 인수자, 어음법 수표법에 의한 합동 책임을 부담하는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이 있습니다. 여럿이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도 동일한 부분을 이행할 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일부의 범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 어느 채권자의 파산 채권액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후에 다른 전부 의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파산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합니다. 옛날 김정만 부장님이 쓴 논문도 있죠. 사법논집 제52집 사법논집 제52집 보건도서관에서 2011년 발행한 게 있고, 사법발전재단에서 했습니다.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김정만 부장님의 도전절차상 현존액주의.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현존액주의라고 합니다. 파산 채권액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를 해라. 현존액주의. 당시에 가진. 따라서 파산 선고 전에 채권 소멸 사유가 있으면 당초의 채권액으로부터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파산 채권이기 되므로 이를 파산 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가 다른 전부 의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전부 의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내지 파산 절차 등에 참가해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닌 한 파산 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 선고 시 채권 전액으로서 계속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 채권자가 다른 전부 의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을 이의하면 안 되고, 파산 선고 시 채권 전액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그 채권이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때는 전부 의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의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전부 의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선고 후 전부 의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파산 채권에 신고할 경우 파산관제인은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 의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고 신고한 채권액 중 그 일부 변제액에 관하여 전부 의무자 연명으로 전부 의무자를 채권자로 하는 파산 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나, 채권자가 전부 의무자로부터의 일부 변제에 관한 채권 신고를 취하하고 전부 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에 따른 현재의 구상권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일부 변제액 부분에 관하여 전부 의무자가 파산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만 이제 어떤 흐름만 살펴보는 겁니다. 현존액주의는 채권자와 전부 의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당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전부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존액주의는 채권자 전부 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당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 전부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 파산 채권이 감소합니다. 또한 다른 전부 의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는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파산 선고 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계 적상이 파산 선고 전이라면 상계의 소급표에 의해 채무 소멸의 효과는 파산 선고 전으로 소급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파산 채권액이 감소합니다. 채권이 만족과 관계없는 채권 소멸 사유 효력은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 사이에 일부 경계나 일부 면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민법 417조, 419조에 따라 면제 또는 경계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한도 내에서 파산 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타당합니다. 파산 선고 후 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파산 선고 당시 현존액주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채권자에게 더 이상 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액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존액주의는 적용이 안 되지 않는다. 전액 소멸은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변제한 경우, 따라서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하고 대의변제자나 다른 전부 의무자 등이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을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대의변제자 등에게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에 관하여 자신을 채권자라는 파산 채권자표 명의 변경 신고를 통하여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으로서 파산 절차에 참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산 채권자표 명의 변경 신고, 이게 저도 어제 하나 했습니다. 이거 신청 사건에서 법인 파산, 법인은 아니고 그죠, 개인 파산인데 좀 채무가 많으신 분인데 딱 보니까 그 채권자가 누구누구한테 대의 변제하고, 그리고 이제 구상권자로서 명의 변경 신고를 본인이 했더라고요. 법원에다가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 배당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제 이때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표 명의 변경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신청 대리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신청인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명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럼 관제인도 이제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하고 최종 채권자 파산 채권자표도 이제 바뀌겠죠. 그럼 법원 사무관이 하죠. 그래서 채권자도 신고해 주고 파산 관제인도 목록을 수정해 주고 관제인도 이제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대의변제자나 다른 전부 의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금액과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가 채권액을 넘게 되면 대의변제자 또는 다른 전부 의무자와 채무자의 관계나 초과액을 지급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의변제자 또는 다른 전부 의무자나 채무자의 파산재단과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원래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도 법 428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429조는 보증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데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 가진 채권이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따른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바로 파산 선고 시 채권을 가지고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존액주의입니다. 428조.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민법에 일반 보증하고 연대 보증하고 차이점이 그거죠. 일반 보증인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청구하지 않고 먼저 보증인한테 청구했을 때 이 최고,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으십시오. 검색, 나한테 강제 집행하지 말고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강제 집행을 해라. 그러니까 변제 최고하고 이제 집행하는 거, 뭐 소송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보증채무의 효력입니다.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근데 연대보증에서는 이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죠. 그래서 연대보증은 주채무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니꼴입니다. 근데 보증채무는 이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주채무자한테 좀 떠넘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도산법에서는 이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의미가 없어지죠. 바로 채권자는 바로 파산 선고 시 채권을 가지고 파산 절차에 보증인이 그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존액주예요. 보증채 및 변제 기도에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도산법 절차에서는. 원래 실체법상으로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만약에 도산법에 적용된다면 보증채무의 파산 선고에서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아라 라고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보증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 채권액을 신고하면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조건부 시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증인이 파산으로 보증채무는 이미 현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민법상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사실상 소멸되죠. 도산법에서는. 그래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채권액 전액에 관하여 전부 및 범위에 따라 시부인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주채무자부터 변제를 받은 금액과 파산 선고를 받은 보증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가 채권액을 넘게 되면 채권자는 파산재당인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보증인 이런 경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까지 해서 뭐 현존액주의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개인 파산에서 범인 파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파산에서 그 정도로 시부인을 막 한 경우는 복잡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부의무자의 장래의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